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2020년도 11월) 선거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예측과 예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재판이 한창이지만은 어차피 탄핵으로 전국이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11월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모습과 방향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주요 언론들 또 정치 분석 기구들이 열심히 금년 11월 선거에 대한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자료만 해도 Politico, NPR, USA Today, VOX, Real Clear Politics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과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또는 실패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측에 신중해라, 주의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학교 반장 선거부터 까봐야 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예측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은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선에 성공을 했고 지금 탄핵 정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대한 강력한 뒷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언론들 또 정치 분석 기구들이 내놓은 2020년도 선거 예상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11월 선거까지 갈 길이 멉니다. 또 변수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탄핵 재판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거, 그 결과 예측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선거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 현재 전국의 동향이라든가 투표인 등록의 현황이라든가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고려돼야 될 대상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소위 swing states라는 6개, 7개 주의 동향들, 또 시골표와 서버브표와 도심표, 또 근로층의 표, 부자층의 표, 여성표, 서버번 사커맘의 표, 또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의 어떤 표심이 있는지, 히스패닉 표는 어떤지, 블랙 표는 어떤지, 또 first time voter, 그러니까 영 제너레이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또 대졸자는 어떤 것인지, 비대졸자는 어떤 것인지, 또 은퇴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봐도 엇갈린 결과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 전국의 퍼블릭 라디오 네트워크인 NPR은 금년 1월 초에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이다. All things considered 라고 전제를 하고도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이길까 아니면 못 이길까? 2020년 선거 예측에 조심해라. Be wary of 2020 election prediction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금년도 선거 결과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또 증거를 가지고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느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2020년도의 선거 결과다. 고로 내기도 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아라. 이런 충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USA Today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은 이런 요소들입니다. 우선 트럼프가 2016년도에 블루스테이트의 벽을 깨트린 그 지역이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인데 이 중서부의 스윙 스테이트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동향이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4개 주를 넘어서서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은 뉴햄프셔, 미네소타, 네바다 주 등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시간주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인데 electoral vote 선거인단 표수가 16표나 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480만 표 중에 불과 11,000표로 이겨서 이 16표를 독식을 했던 주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중간 선거에서 미시간 주민들은 민주당 가버너, 민주당 어터니 제너럴, 민주당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를 선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요소들도 또 많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흑인표가 중요한 요소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도에 95%의 흑인표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이 2016년도 선거에서 4만 7천 표나 적게 표를 받았었습니다. 만일 흑인표만 다 받았어도 클린턴이 미시간주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시간주는 예상 불허, 막상막하의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주 20표가 있는데 2016년도 선거에서 트럼프가 불과 4만 4천 표로 이겨서 이 20표의 선거인단 표를 독식을 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1988년도에 공화당 후보가 이긴 후에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여기서 이겼는데 이 first time voter 젊은 세대들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화당 당원을 24만 명이나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 쪽으로 변심한 것이 10만 표, 공화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간 것이 한 4만 표 정도 됩니다. 트럼프에 대한 대선 지지는 37%, 변화 요구는 59%로 나와 있습니다만 시골과 근로층의 표심이 중요하고 이 계층에서 트럼프가 12,000표나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폴리티커의 예상은 민주당이 누구를 후보로 선출하는가가 중요하다. 예선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위스콘신주 10표인데 1984년도에 라널드 레이건이 이긴 후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처음 이긴 것이 바로 이 위스콘신주입니다. 재작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가버너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어프로벌 레이팅은 50% 정도 1대1로 경선을 붙여보니까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들보다 약간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위스콘신주의 스몰 타운들의 표심이 중요하고 사우스 이스트 지역의 대학교 졸업한 여성들의 동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워키 흑인표가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2016년도 선거 전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밀워키를 방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모두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이 위스콘신주도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표가 29표나 됩니다. 굉장히 큰 주인데 2018년도 midterm election에서 공화당 가버너, 공화당 세너터가 선출이 됐습니다. 특기사항은 히스패닉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계는 보통 반 트럼프 세력인데 그러나 이들이 투표를 잘 안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법이 바뀌어서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든가 또는 전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인구가 자그마치 140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플로리다에는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은퇴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플로리다의 히스패닉계 또 블랙계의 표심도 문제고 여기서도 이제 근소한 표 차이로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애리조나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뉴햄셔, 네바다 주 등도 모두 근소한 표 차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민낯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을 한 것이 미국입니다. 반 트럼프층에서는 어떻게 그가 이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하고서도 대선을 꿈꿀 수가 있는가 하고 질문하겠지만은 이것이 트럼프의 지지 세력의 성향입니다. 분열과 분노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것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 미국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측이 쉬운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일리노이주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선거인단 수가 20표나 되는 큰 주에 속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8%를 득표했고
클린턴이 56%를 득표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20%나 우세한 것이 바로 일리노이 주입니다. 개개 표 수로만 따져도 민주당이 100만 표 이상을 더 득표를 했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유세 중에 도망을 갔던 것이고 그의 명예거리 팻말이 시카고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에 의해서 몰수되는 것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는 계속해서 반 트럼프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만 875명, 사망자도 2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맞아 수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을 비롯한 인근의 다른 도시들도 봉쇄했습니다. 어제 중국 허베이성과 해룽장성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우한시가 있는 허베이성 이외 지역에도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시 외에도 춘제 연휴를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무기한 휴장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미국 내에서 확인된 두 번째 우한 폐렴 감염자가 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방역당국은 최근 우한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텍사스 대학생을 우한 폐렴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추가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텍사스주 브라조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 의심 환자는 현재 자택에 격리 조처됐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환자의 혈액 샘플을 받아 오늘까지 우한 폐렴 감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서 귀국한 대학생들이 보건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생 6명이 어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출발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몇 명이 고열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일러 대학의 피러 호테즈 열대의학대학 학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일러 의과대학과 텍사스 대학, 뉴욕 혈액센터, 부단대학 연구진들이 우한 폐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테즈 학장은 백신 개발은 빠른 과정이 아니며 현재 전염병이 사라지기 전에 만들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도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 이틀째인 어제 권력 남용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의회 방해와 함께 트럼프에게 적용된 두 혐의 중 핵심으로 그가 유크레인의 원조를 지렛대로 삼아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이틀째 탄핵 혐의 주장에 나선 하원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의 행위는 권력 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공화당은 장외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편 하원 소추위원들은 오늘 마지막 발언을 이어갑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프란시스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최대 규모 반임신 중절 행사인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석하는 날 이뤄진 만남입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지난 2018년 임신 중절 수술을 청부 살인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연설합니다. 윈터웨더주의보가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정오까지 시카고 전 지역에 내립니다. 기상대는 오늘 오전에 얼음비가 내리다 밤부터 눈으로 변하겠으며 적설량은 최고 3인치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대는 운전자들의 운전주의를 경고하면서 눈비가 함께 내리면서 노면이 얼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주 라이센스 플레이트 요금 인상으로 운전자들이 큰 경제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경우 요금이 555%나 인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금년부터 요금이 $100에서 $150로 50%나 인상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카고 전 지역에 윈터웨더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오전에는 얼음비가 내리다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겠고 적설량은 1에서 3인치입니다. 오늘 낮 최고 37도, 밤 최저 33도. 내일 토요일 오전에 1인치 내외 눈이 내리다 오후 들어서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31도. 주일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8도. 다음 주 월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8도입니다.